네, 서울예고 24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5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15번 x에 대한 부등식인데요. 이 절대값의 x-2 플러스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 값이 n 이하를 만족하게 하는 서로 다른 정수의 x 개수가 18개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n 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x 범위를 구하고요. x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인 정수 x 18개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이제 n 값의 합을 구하시오. n은 자연수입니다. 네, 문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 부등식에서의 x 범위를 찾아야겠고요. 이 x 범위를 찾아가지고 정수 x가 18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을 또 성립하게끔 식을 써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n 값들을 다 추려내서 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요거 먼저 범위 먼저 잡아야겠어요. x 범위 먼저. 두 번째 어떻게 18개의 정수를 넣을 것이냐, 그 범위 안에 넣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시작할게요. 먼저 범위 잡아보죠. 범위는 그래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x에다가 2인 곳과 x가 마3인 곳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꺾어서 그리면은 여기 마3인 곳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미리 그려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2인 곳이고요. 높이를 관찰해요. 2를 넣어서 높이를 관찰하면은 이 지워지고 이 5가 되겠죠? 여기가 5고요. 이 높이가 5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3 넣으면 지워지고 마3 넣으니까 10이 됩니다. 여기가 이 높이가 10. 그리고 x가 오른쪽 절대값이 다 양수인 쪽은 기울기가 3 될 거고요.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고 둘 다 음수였다면 기울기는 마3 되겠죠? 기울기 마3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거를 함수로 표현해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은 y는 n이란 선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곳에 해를 찾아라 이거죠. n을 놔주고요. 만족하는 이 n보다 아래에 있는 걸 만족하는 그래프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있거나 같은 데니까 좀 포함시키고 내려오고 이런 범위. 여기에 속한 x 값들을 읽어야 됩니다. 요 x, 여기는 x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높이 간격은요. 윗선이 n이고 아래가 10이니까 n-10 될 거고요. 기울기가 마3이니까 한강 갈 때 3칸 떨어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는 3분의 n-10 될 거예요. 그래서 마3으로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 숫자 값만큼 움직인다면 여기는 값, 알파라고 써놓은 이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3 마이너스 3분의 n-10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값도 읽어볼게요. 기울기 3입니다. 이 높이 간격은 n에서 5 뺀 거, n-5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3이니까 여기 1대3 b를 갖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3분의 n-5가 될 거고요. 2로부터 해서 3분의 n-5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면 여기 우리가 원하는 베타라는 값, x범위에 베타라는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3분의 n-5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범위는요. 마3 마이너스 3분의 n-10 x범위 그 다음에 2 플러스 3분의 n-5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식을 좀 더 정리하면은 이게 3분의 다 통분해요. 식 통분해서 쓰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n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통분해서 식을 써보면은 이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n이라고 써져요. 이 사이에 이제 x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x가 이 사이 안에서 정수 18개를 만족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시다. 정수 18개 집어넣을게요. 여기 단계 좀 써줄까? 1단계 해구하기. 두 번째가 정수 x 18개. 18개 이 말을 만족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관찰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특이한 상황이 얘가 3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어지거든요. 플러스 3분의 n만큼, 마이너스 3분의 n만큼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일 때 정수 x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으로 생각할게. 여기에 3분의 1짜리가 있고요. 3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벌어지고 왼쪽으로 벌어집니다. 3분의 n씩 벌어지죠. 그래서 나타내는 그 범위가 생길 텐데 그 범위 안에 정수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 3분의 2도 있고 1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도 있고 0이 있고 마3분의 1, 마3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좀 더 큰 그리자. 그러니까 3분의 4, 3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때 3분의 1로부터 해가지고 왼쪽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벌릴 거고 오른쪽으로 범위를 벌리는데 그 간격을 같게 만들 거예요. 그때 왼쪽에 점이 몇 개 들어오고 오른쪽에 점이 몇 개 들어왔을 때 그때 얘가 18개를 다 품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왼쪽에 점이 개수 늘어나는 개수와 오른쪽에 정수 점이 늘어나는 개수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럼 한 개씩 해 봅시다. 첫 번째로 먼저 18개를 품어야 되거든요. 얘가 왼쪽으로 갔을 때 어딘가 범위가 생길 것이고 오른쪽으로도 얼만큼 범위가 벌어져서 생길 것이고 그때 3분의 1 기점으로 오른쪽에 몇 개 들어오고 왼쪽에 몇 개가 정수가 들어왔을 때 18개 될 수 있죠. 그렇죠. 왼쪽에 9개, 오른쪽 9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 범위에 요만큼의 이제 9개의 정수가 들어오고 오른쪽에도 9개의 정수가 들어왔을 때 18개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라냐면 이 왼쪽으로 얘가 이 왼쪽으로 칸을 벌리고 오른쪽 칸 벌릴 때 벌려 나갈 때 그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정수 개수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빨리 점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되느냐, 몇 개 차이 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3분의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분의 1칸 벌려볼게요. 이렇게 벌려본다면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는 0밖에 없죠. 왼쪽에 지금 정수 하나 포함돼요. 오른쪽은 정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더 빨리빨리 증가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포함하기 전에 1 먼저 포함합시다. 이렇게 포함했다 합시다. 지금 벌린 범위가 이 3분의 n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3분의 n. 3분의 n만큼 벌려주고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3분의 n만큼 간다면 3분의 n만큼 간다면 이런 그림 안에서는 지금 현재 빨간색 그림에서는 1 하나 포함되어 있고 0이 포함되어 있죠. 두 개 포함된 상황이에요. 즉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포함될 수 있다. 결론을 낼게요. 파란색에서 보여주는 예제는 같은 범위만큼 벌렸을 때 왼쪽은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점이 없는 상태. 즉 왼쪽이 먼저 한 개 더 먼저 정수점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적당히 또 벌렸을 때 그때 오른쪽 구간에 정수 한 개를 포함하고 왼쪽도 정수를 한 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좀만 더 해볼까? 좀 의심스러우니까 좀 더 해보자. 마이너스 1 들어가게 한번 포함하게 예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3분의 n만큼 벌려주고 하나, 둘, 셋, 네 칸,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네 칸 벌려주면은 이렇게 벌렸을 때 정수가 몇 개 들어오는지 보면은 여기 1 한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0과 마이너스 1 두 개 들어있죠. 자, 따라서 범위 벌릴 때 개수가 9개, 9개 가능하고 왼쪽이 한 개 더 많은 상황이 가능합니다. 네, 총 18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점이 많다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보다 왼쪽에 점이 더 많다고 한다면 10개, 8개 돼야지 합 18개 만들 수 있거든요. 두 개가 벌어져야지 합 18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는 한 개가 더 많아야 된다, 한 개만 더 많아야 된다라고 했죠. 두 개가 아니고. 따라서 이 아래쪽 케이스는 없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거 같은 개수만큼 왼쪽 오른쪽 벌렸을 때 정수 개수를 포함하는 그 수가 같은 수만큼 나오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왼쪽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왼쪽이 많다면 한 개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가능해요. 두 개 더 많은 것까지는 안 돼요. 근데 한 개 더 많다는 얘기는 그 숫자 한 개 더 많다는 식으로는 18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9개, 10개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개, 8개인데 두 개 더 많은 건 안 된다. 그림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는 식을 쓰면 될 거예요. 자, 식을 좀 써볼까요? 자, 이 오른쪽에 벌린 이
벌린 범위에 대해서 요 안에 정수가 9개 들어가고 왼쪽도 9개 들어간다라는 말을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오른쪽에 찍힌 점은요, 이 숫자예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n이라는 숫자고요. 그 숫자는 이게 9개 들어갈 거니까 정수 9개, 1, 2, 3, 4, 5, 6, 7, 8, 9까지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9까지 포함할 수 있어. 누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n이라는 숫자가. 하지만 10개까지 포함하면 안 돼 라고 해야겠죠.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걸 만족하냐면은 이 왼쪽에도 9개를 성립하게 하는, 정수 9개가 들어가게 하는 그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될 거예요. 이 범위는 이 값의 이름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n이고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n이고요. 이 색칠한 점은요, 정수가 9개 들어갈 거니까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5, 7, 8까지 세야겠죠? 8까지 색칠된 게 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는 안 돼요. 이 범위를 만족하게 한다면 이 만족하게 하는 n 구할 수 있고 그걸 합하시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왼쪽 거 정리한 거 쌤이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별로만 쓸게요. 얘가 28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거 정리하면 3배하고 뭐 1 넘기고 하면 되겠죠. 얘 오른쪽 거는 26부터 해가지고 n이 29까지 나와요. 최종적으로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n은 26부터입니까? 26부터 다연수 n이니까 26과 27만 되겠죠? 네, 이 두 개만 답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53이에요. 53. 네. 다음 문제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네, 문제 읽어볼게요. 2차 함수 fx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하고 둘이 접한다. 그런 상황일 때 다음 아래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는 몇 개냐? 네, x 개수. 네, 서로 다른 x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fx하고 y는 x 플러스 1하고 둘이 접했다라는 말은요. 뭐 둘이 f는 g 쓰고 판별식 d는 0이다 이 말이죠. 하나 f라고 부르고 하나를 g라고 부르면은 gx를 한다면 여기서는 f는 g 이 식을 쓰고 판별식 d는 0이다. 이걸 쓰래요. 그렇다고 하고 이 말은 또 같은 말이 뭐냐면 g를 넘기면은 차함수가 되죠. f-g라는 식 차함수를 만들고 능력을 했을 때 얘가 g가 0이야 라는 말을 얻을 수 있고 같은 말들은 뭐 fx-g라는 이 함수는 이 식을 썼을 때 우리가 완제식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d는 0이다. 뭐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생각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 끊어지죠. 흐름이 끊어지고 딴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얘가. 딴 얘기는 fx-x라는 식을 써라. fx-x라는 식을 썼을 때 이 식을 위하고 연결고를 찾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fx-x가 나올 것이냐. 네, 지금 보입니까? fx라는 식이 여기 있고요. 차함수 둘이 빼주면은 fx-x 생기죠. 또 마이너스 1까지 생기긴 해. 근데 그 마이너스를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이고. 아무튼 이 fx-x라는 모양을 반복되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모양을 위쪽에서 찾아서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모양에 대해서 이 아래 있는 식만 관찰한다면 이 아래 있는 식은 방정식 될 겁니다. 이 방정식에서 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치환 생각나겠어요. 치환. 네, 이거를 뭐 t라고 놓겠다라고 하는 치환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환해서 t값을 찾자. t값을 찾고 그 값이 나온다면 fx-x 값이 그 t값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찾자라고 하게 되겠죠. 많이 어렵네요, 문제가. 네, 시작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아래 있는 식 먼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 있는 식에서 먼저 1단계 t로 치환했을 때의 그 해가 뭔지를 봐야지 그래야지 fx-x라는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치환합시다.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1t,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식 만족하는 t값을 찾으면 되고요. 3차식이니까 조리제법 쓰면 될 겁니다. 조리제법 써서 보니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t는 1하고 2하고 3이라는 것이 해로 갖게 됩니다. 네, 계산 이론을 해보시고. t가 1하고 2하고 3이 갖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해석합니다. 이제 연결고리 만드셔야 돼. 이 fx하고 gx하고의 이 관계식 볼게요. t가 누구냐면은, t는 fx-x예요. fx-x고, 흐름 끊어지고, 이 위에서 얘기한 것 좀 가져올게요. 위에서는 둘이 fx-gx 쓰인 다음에, 방정식에 d는 0 쓰면 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네, 그런 상황의 식을 좀 써볼게요. fx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x 플러스 1을 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민영했을 때, 이게, 완전식이다. 그러니까 d는 0이다. 뭐 이런 식을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주면 되는 상황.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뭐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거 먼저 봅시다. 오른쪽 거는, 또 차함수를 좀 써야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넘겨서 fx-x라는 차함수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fx-x가 f가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에서 이 x를 뺀다 하더라도 2차식이고, 최고차의 양수 유지가 되니까 아래를 볼록하게 될 거고요. 넘기식 먼저 쓰고 하자. fx-x는 1이다. 이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아까 말했던 2차 함수, R을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하고 D는 0이다. 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fx-x 1하고 접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됩니다. 네, 연결고리 만들 수 있겠나요? 이거? 네. T값 나온 게 지금 1, 2, 3이니까 이제 왼쪽 거 문제 갈게요. fx-x라는 값이 우선은 1, 2, 3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 1, 2, 3이 되게 하는 그때 x값들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죠. 자, fx-x 여기 있습니다. 둘의 관계식. fx-x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fx-x 그렸니? 높이가 1에서 접하게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 그렸어? 그러면은 높이선에 1, 2, 3 입력해 라고 하는 거죠. 자, 1, 2, 3 입력할게요. 1, 2, 3 입력해 1, 2는 위에, 3은 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생기는 이들의 교점, 같아지게 하는 x값, 여기 있는 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점개수 몇 개냐고 묻는 거죠? 네,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좀 어렵죠?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7번 갑시다. 17번.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정수인 fx가 있어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그래서 a, b, c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보. 가정보에서는 방식 fx는 0, 이거는 x값이 알파, 베타를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식은이고요. 알파와 베타는 같지 않고요. 나정보에서는 절대값 fk, 절대값 fk라는 거는 1 만족하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가 3개 존재해요. 여기서 서로 다른 실수 k, 이거는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합은 3이에요. 그리고 k의 합은 3이 나온대요. 가정보. 이미실수 m에 대해서 모든 m이죠. 모든 m에 대해서 관찰해봐. 그때 y는 mx-2의 1 플러스 m. 요거하고 함수 y는 fx하고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위에서 말하는 y는 fx, 요거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죠. 모든 m에 대해서 m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점 만나. 그랬을 때의 a, b, c 값 찾아라. 네, 질문은 a, b, c 값이 얼마야? 이거 물어봤고요. 그리고 힌트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2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에 있는 fx에서는요.
fx는 요 a가 양인지 인지 결정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fx가 2차 함수라고 써 있었어요. 선생님 문제 빼먹었네. 네, 여기 2차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a는 0은 아니고요. a가 양이거나 음이거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케이스 두 개가 나와지고요. 케이스가 있다. 케이스 1, 2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다음 가정보로 보니까 가는 fx가 x축과 만나게 하는 그때 해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생각나죠. 그림인데 케이스를 받아오게 된다면 한 R을 볼록한 함수가 있어서 알파 베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나고요. 두 번째로는 위로 볼록하겠구나 하면서 알파 베타가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케이스 1, 2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래 거. 그럼 나정보에서는 이제 x의 k가 들어간 거거든요. fx로 보시면 돼요. fx에다가 절대값 시켰어. 그 다음에 1 만족하게 하는, 높이선 1이죠. 만족하게 하는, 그때 해라고 부르는 교점의 x값을 k라 하는데, 교점의 x값이 3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림이죠. 지금 그림 정보죠. 지금 그림이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절대값 시키면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절대값 시키면은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뒤집어지니까 위로 와서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가 있겠고 이게 fx의 절대값 씌운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이라는 높이를 선을 그리면 그때 x 역할을 하게 하는 이 k 값이 3개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선을 그리고 이 높이가 1, 여기는 1, 요거죠. 이 1선을 입력을 했을 때 그때 그 같아지게 하는 x값이 k, 그 k가 여기 말이에요. 요 점에 있는 x값 하나, 둘, 세 개. 얘네들이 k인 거야. 이 k 값들이 3개 생기고 그거의 합은 3개다라고 합니다. 요 아래 거에서는 이 k 값들의 합이 3개라고 하는데 요 k 값들의 합이 3개인데 이차 함수는 대칭성 있죠? 가운데 축이 있어가지고 대칭되죠? 대칭.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k 값들의 합이 3이다. 이거는 연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연산 얘기 꺼내면서 여기서 연산을 통해서 축을 잡을 수 있다. 이차 함수의 축 얘기를 잡을 수 있죠. 이 세 개의 값에 좀 진하게 볼게요. 여기는 k값,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k값, 여기는 k값. 이 세 개 값을 잡으면 하나, 둘, 셋. 이들의 평균 값이 가운데 값인데 그 합 평균 내면 합이 3인 거니까 그 가운데 있는 평균은 1이죠. 이거 축은 x는 1이다. 뭐 이런 거 말해주는 거야. 연산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축을 얘기해 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값 보였죠? 1값. 이 1값도 요 1값, 요것도 이제 꼭지점 얘기를 꺼내주는 거고요. 1,1인데 원래 뒤집기 전에는 뭐 아래가 1,-1 혹은 여기가 1,-1 혹은 위로 볼록했으면은 얘가 1,1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1값과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1 여기 이 내용은 둘을 묶어서 얘는 꼭지점 언급한다.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문제를. 자, 그래서 f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두 가지, 아래 블록이나 위로 블록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주겠죠? 가해서 줍니다. 모든 m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식과 그 다음에 fx하고는 두 점 만나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식에서는 일단 생각나는 게 항등식이 생각나야 되고요. 항상 지난 점. 항상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서 두 점 만나라는 말 어떻게 두 점 만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설명 잠깐 좀 할게요. 이거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 항상 지난 점이 하나 존재를 해서 기울기를 갖다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m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건데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여러 가지 표현했을 때 모두 다 두 점을 지난 상황은 바로 이렇게 이 점이란 것이 이 볼록한 부분, 오목한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하죠. 둘이 뭐 연산으로 통해서 두 점 만나게 한 번씩 뒤 얘기 꺼내면서 써도 되는데 이런 그림적으로 지금 우리가 풀고 있으니까 그림으로 얘를 해석하자면 이 항상 지난 점이 이차 함수의 이 오목한 부분에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요까지 왔다면, 그러면은 A, B, C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알파, 베타, E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A, B, C를 찾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이 첫 번째 거, 케이스 1 나눠야 되는데요. 케이스 1은요, 아래를 볼록한 형태로 한번 봐볼게요. 아래를 볼록했고, 절대값을 시켰고, 그 다음 밑선 여기 1인 거 알았고요. 축 1인 거 알았죠? 따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그 결론이 아래를 볼록 함수는 이 점이 1, 마이너스 1을 꼭점을 갖는 함수 fx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이 식이. 식으로 표현한 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 항상 지향점 준비 하나 합시다. 항상 지향점은, m으로 묶어주게 되니까 2, 마이너스 2니까, 네, 항상 지향점은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점을 찍을 건데, 2, 마이너스 2가 지금 얘가 2, 뭐야, 밖에 있잖아. 이 마이너스 1이잖아. 2는 오른쪽이고, 2, 마이너스 2는 더 아래 있고, 밖에 쪽에 2,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는 모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순. 땡, 날아가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위로 볼록. 두 번째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이게 fx를 한다면 x축이 존재해서 두 분 갖게 할 것이고 절대값 뒤집으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그때 윗선이 1이니까 얘는 결론이 축이 1이었고요. 따라서 결론이 위로 볼록한 함수 fx는 여기가 축이 1, 얘가 1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읽은 게 나까지 읽은 거고요. 다 정보 입력해 볼게요.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점을 하나 넣을 거고요. 2, 마이너스 2가 뭐, 요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되지. 오른쪽, 여기 1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건데, 마이너스 2가, 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아래쪽에 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여기 2, 마이너스 2하고, 한번 해봐봐. 선 그려봐봐.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어떤 기울기 m 값을 갖든. 자, 따라서 이 그림이면 된다라는 걸 식으로 바꿔야하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 2라는 거를 f에 넣었을 때는 높이가 여기가 f이죠. f2. 그리고 이 높이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이 위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f가 더 위에 있어 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이 그림을 갖다가 식으로 가져옵시다. 식 가져오면 F2식을 써야 되고요. F2가 더 높다, 마이너스 2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안 쓴 정보는 여기 A, B, C가 모두 정수였다는 말 하나 써야 되고요. 정수고 근 얘기 아직 남았습니다. 그 외엔 다 썼습니다, 우리. 따라서 여기서 A, B, C는 정수 이 말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이 전으로 있다는 거. 이 말까지 입력하면서 모순 안 나게 하는 A, B, C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F2 구할게요. 2니까 여기가 4A 플러스, 아니지, 꼭정 알고 있죠, 우리. 꼭정 아니까 바로 이 식 씁시다. fx 먼저 찾을게요. 최고책에서 A 모르고요. 음수인 건 아는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1,1 꼭정 갖고 있어. x-1 제곱 플러스 1 요 식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줍시다. 여기다가 f2를 넣어주면은 얘가 2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커야 돼 라고 될 것이고 a는 마삼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정수고요. a는 음수인 거 알고 있었나요? 위로 볼로 이 케이스가 a가 음수인 상황이죠. 얘가 첫 번째 케이스가 a가 양수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는 마삼보다 크고요. 마삼보다 크고 얘가 0보단 작아야 돼요. 이런 정수 a는 두 가지가 있죠. a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체크 이제 안 하는 거 정수까지는 체크됐고 이제 요 말이죠, 요 말. 알파, 베타 이 관계 유지가 되는 게 누구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기할 곳이 많이 없는데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마이너스 1부터 할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네, 1번 두 번째는 a가 2가 된다면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두 가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식 써보고요. 전개해서 근 얘기 꺼내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넣읍시다. 그럼 fx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은 써놓은 자리가 없으니까 써놓은 거 그냥 베껴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해를 보면은 x값이 능력 나오게 하는 거. 능력 나오는 x값을 보면은 0하고 2가 나오죠. 0하고 2. 근데 그는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안 돼요. 모순이야, 이거. 모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안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합시다. fx는 a가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얘를 전개시켜요.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제곱, 전개된 거 보여줄게. 다 펼쳐놓으면은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나와요. 여기서 근해공식 써야 돼요. 근해공식 써서 진짜 알파 베타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근해공식 써보면은 능력 나오게 하는 x값 찾을게요. x값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 계산하시면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만족돼요. 따라서 우리 원하는 fx는 이거다. 네. A값, B값, C값, A, B, C 나왔죠. 저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게 되면 답이고요. 답은 8 나옵니다. 네. 답은 8이에요. 네, 끝. 넘어갈게요. 이제 18번으로 갑시다. 18번 문제는 우리 올림퍼스 유형편에 있는 문제죠. 예상이 좀 됐던 문제였을 텐데 예상이 됐어도 많이 어렵긴 합니다. 필러 문제 맞고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네, 시작해볼게요. 18번은요. K하고 K 플러스 2라는 K가 실수값이에요. K하고 K 플러스 2라는 두 칸이 떨어진 어떤 X 범위가 생긴다고 합니다. K가 변하면 계속 두 칸씩 떨어진 상태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 K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fx라는 그림에서 이 구간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잡자면 최대값은 라지 mk라 하고 최소값은 스몰 mk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 먼저 읽을게요. 라지 mk는요. fk와 fk 플러스 2라는 즉 fx에 대해서 어떤 식을 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기점은 0이 있다고 합니다. 0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mk 그림을 다 그렸다면 mk의 가장 낮은 값은 1값, 최소값은 1값 나올 거고요. 라지 mk를 얻었다면 여기서 스몰 mk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스몰 mk와 그 다음에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즉 접하게 되는 상황일 때의 t값을 구하시오가 질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좀 더 이어서 자세히 좀 해볼게요. 이 첫 번째 거에서는 여기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라지 mk를 잡아줘야 될 거고요. 1번 잡아줘야 될 거고 이게 1번 내용이죠. 그 mk에 대한 해석 들어오고요. 이것도 1번 겁니다. 이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요 말, 요 말, 요 말. 여기까지 1번 정보를 가지고선 mk를 완성하는 거 먼저 mk 완성시키는 거. 이게 사실 함수거든요. 왜 함수인지 설명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y는 mk라는 어떤 함수를 하나 그려야 되고요. 이게 그려진다면 이제 얘는 2번 내용, 그러니까 2번 스몰 mk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1번 내용을 통해서 2번 내용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2번 거 내용이 다시 문제가 시작되죠. 흐름 끊어지고 스몰 mk 잡을 수 있었니? 그러면은 이제 직선과
한 점 만나, 한 발씩 D를 써. 우선 D는 0. 한 점에서만 맞는다. 이 뜻이었고요. D는 0값 써주면은 그때 T가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해볼게요. 자, 이 fx는 R을 볼록한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 R을 볼록하게 있었을 때, 첫 번째 내용, 라지 mk 잡을게요. y는 mk 잡아볼게요. k하고 k 플러스 2라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k하고 k 플러스 2라는 이 구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함수 fx의 가장 높은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이 최대값은 요 점이죠. 그 점을 라지 mk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라지 mk는 k가 있는 곳에 이 값의 최대값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변수 x 역할이니까 k가 있는 곳에 찍으니까 요 점이 찍혀요. 그리고 그때 또 옆으로 좀 움직여 볼게요. k와 k 플러스 2 옆으로 좀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지우자. k하고 k 플러스 2가 이런 데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두 점에 대해서 최대값은 또 왼쪽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 왼손에 있는 점을 갖다가 k가 있는 곳에 높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요. 그러면 얘가 연속으로 움직였다 한다면 기존에 그랬던 k하고 k 플러스 2라는 구간에서 다음 k와 k 플러스 2라는 구간으로 연속으로 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은 역시 높은 점은 계속 왼손이니까 왼손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려지겠죠. 지금 그려지는 게 k에 의해서 그려진 함수고요. 함수가 그려지고 있죠. 이 함수가 바로 라지 m이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빨간 색깔이 y는 라지 mk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오른쪽에 손가락만으로 합시다. 두 점이 있어요. 왼손이 k고 오른쪽이 k 플러스 2라는 곳이에요. 북한 떨어진 곳. k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왼손이 k고 오른쪽이 k 플러스 2인데 안 써야겠다. k와 k 플러스가 있는데 이 그림 안에서의 최대값은 k 플러스 2가 있는 곳이 가장 높은 점이 됐고요. 그 높은 값을 갖다가 k가 있는 곳에 입력하래요. 그래서 k가 있는 곳은 요 선이죠, 요 선. 이 선에다가 입력을 하래. 여기 점 찍는 거야. k가 있는 곳에 이 높이를 측정해 주는 거야. 그냥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평이동이 생기네. 여기서 두 칸만큼 차이 나게 오른쪽에 있는 점 역할이 왼쪽으로 갔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이 k와 k 플러스 2가 여기서 움직이게 된다면 역시 계속 오른손에 있는 점이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을 왼손 k가 있는 곳에 그려지게 되니까 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이동. 이런 식으로 그림이 평이동하게 돼요. 두 칸 왼쪽으로 가게. 근데 이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중간 부분은 같은 높이인 곳을 생각하면 돼요. 아래쪽 좀 지워보고선 해봅시다. 네, 여기가 두 칸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k가 있고 k 플러스 2가 있다고 한다면 k하고 k 플러스가 있는 곳에서 얘가 왼쪽 오른쪽 조금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때 일단 다시 k하고 k 플러스 2가 같은 높이인 거 먼저 생각하자. 같은 높이였을 때는 이 안에 있는 x범위에 대해서 최대값은 k도 되고 k 플러스 2도 되죠. 근데 우리가 찍는 거는 k가 있는 곳에다가 그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점이라고 찍는 점은 바로 여기 생겨요.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k가 있는 곳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값을 바로 그 라지 mk 값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이 찍혀지는 거죠. 그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금 현재 찍은 이 점에서 연결되는 함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인 k와 k 플러스 2가 같은 높이인 곳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오른손이 더 높은 점이에요. 그 높은 값 k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높은 값을 k가 있는 곳에 입력을 하니까 왼쪽으로 평이동시켜서 점을 찍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같은 높이에 있는 이 곡선이 옆으로 평이동한다 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빨간색 그림이 라지 MK예요. 자, 그 다음에 스몰 MK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라지 MK에서 문제를 아직 해결 끝까지 안 했는데 그냥 그린 거 설명을 한 김에 Y는 스몰 MK도 한번 그려봅시다. R을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K하고 K 플러스 2라는 두 점을 잡아요. K하고 K 플러스 2. 이번에는 작은 값을 택할 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작은 값. K 플러스 2라는 값이고요. 그 값을 K가 있는 곳에 여기 써 있어요. K가 있는 곳에 입력을 하래요. 높이를 측정하래. 그러면은 여기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이
지금 하는 구간, 감소 그래프인 곳에서 얘가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칸 떨어져 있고요. 따라서 여기 연속으로 이 K와 K 플러스 2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래프가 두 칸 떨어지게끔, 계속 두 칸 떨어지게끔 평행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K와 K 플러스 2가 있다면 같은 높이인 곳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구간에 대해서 최소값은 여기죠. 그거를 어디다가 입력하면은 K 입력하니까 요 점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얘가 그림이 계속 움직여 왔다면은 뭐는 꼭점까지는 얘가 그대로 자기 자신의 fx를 가졌고 그 평이동한 그래프를 가졌을 것이고 그 다음 모양 보면은 얘가 k와 k 플러스 2 사이에 대해서 최소값이 가장 그 흰색 그래프의 꼭점이 됐으니까 계속 일자로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일자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범위 갈게요. 오른쪽에서는 K와 K 플러스 2라는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K와 K 플러스 2라는 구간 여기에서 최소값은 K가 있는 곳이고 그 K가 있는 곳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리면은 스몰 MK가 되니까 그냥 이 오른쪽 구간에 대해서는 이 K라는 점에서 타고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이 생기네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MK입니다. Y는 스몰 MK. 네, 여러분 다 안다고 시험 끝나고 지금 풀이한 거라 좀 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는 그리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고2 때, 고3 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거죠. 누가 평이동 하느냐, 이거죠. 누가 평이동 했냐. 얘 평이동 했어? 그 다음에 이거 자기 자신이야? 그 사이 연결 일자로 해. 이거죠. 근데 얘는 이 그래프 평이동 안 했어. 이 꼭정 기준으로 여기 평이동 했어. 평이동하면 겹쳐? 겹친 거 버려. 빨간 색깔 그래프만 나와. 뭐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고2, 고3 때도 계속 빨리 그려서 써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가볼게요. 문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라지 MK하고 스몰 MK를 그린 상황인데 라지 MK 정보 좀 더 가져와 볼게요. 자, 라지 MK는 K가 지금 X값 역할인데요. 그 X값 역할 0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0보다 큰 쪽에는 뭔가 평이동했다. 이게 평이동이죠. 평이동했다. 왼쪽으로 툭 하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죠. 0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요. 0 기준으로 왼쪽 건 자기 자신 F라는 흰색 그래프를 그렸고요. 오른쪽 거는 흰색 그래프 F라는 애가 평이 이동해서 왔어. 두 칸 움직여서 왔어. 라는 거 맞죠? 그래서 라지 MK를 그렸을 때 이 0이라는 값, 이 값을 읽어내야 되고 이 값이 여기 찍혀요. 0, X값에 찍히고 그 다음에 라지 MK의 최소값,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은 1이에요. 빨간색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 여기 1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칸 떨어진 거 알았으니까 이 두 칸 떨어지니까 여기가 2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fx 정보가 다 나왔어요. f의 0값, 2값, 그 높이는 1이야 라는 말, fx씩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fx식을 통해서 우리 스몰 mk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래 거 해석 좀 이따 하자. fx 먼저 찾고 할게요. fx는요, 0하고 2가 해고요. 최고차 개수는 1짜리입니다. 따라서 x-2, 그 다음에 높이가 1높이죠. 이런 식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값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fx고요. 흰색 그림이에요. 이 흰색 그림을 이제 스몰 mk 쪽에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자, 스몰 mk를 그렸더니, 스몰 mk 파란 색깔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는 흰색과 파란색 겹친 부분이 있죠? 이런 상황의 그림인데, y는 3k 플러스 t예요. 이 k가 누구냐면 x 역할이에요, 지금 얘가. 그래서 얘를 y는 스몰 mx라 읽고, 얘를 y는 3x 플러스 t라고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3짜리인 y는 3x 플러스 t, 혹은 3k 플러스 t,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3k 플러스 t 이렇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접한 거는 파란색과 접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접한 부분은 파란색이 곧 하얀색 fx이기 때문에 fx하고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fx 거는 범위를 설정하는 함수의 변수가 x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k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통일 좀 시켜줍시다. 여기는 함수는 y는 3x 플러스 t라고 놓고선 보면 되겠어요. 네, 두 함수가 접했다는 말 쓰면 끝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fng 쓰고 있죠? 3x 플러스 t 하시고, 접했어. d는 0이야. 쓰면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d를 쓰면은, d는 0을 쓰면은 t 값이 나오는데요. t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1 나오면서 끝나게 돼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1. 네, 이상입니다. 18번. 뒤쪽에 서술형 문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